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 케어.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시설개론 강의하는 이강일입니다. 자, 첫 시간인데요. 자, 물론 입문 과정을 가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설개론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시설개론 공부를 좀 잘해볼까라는 내용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자, 이제까지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좀 그 경험을 좀 살려서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비교적 자, 초보자들도 모르는 분들도 아주 잘 점수를 기본 합격 점수를 맡으라는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키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자, 여기 보시면요. 자, 24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24회 자, 이런 학습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방법에서 학습 방법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시설개론은요. 1번 첫 번째 여러분 민법, 회계, 시설개론 요 세 과목 1차 과목 중에서 비교적 여러분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자, 물론 사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회계보다는 숫자가 적죠. 그런데요. 회계는 숫자를 암기하는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숫자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어떤 숫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과목이 회계예요. 그런데요, 시설개론은요, 이미 어떤 완성된 그 숫자를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져요. 자, 시설개론은 사실 어떤 건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규정상에서 그 숫자를 암기해야 되는 사항이 아주 많이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어설프게 하시거나 아니면요, 기존에 그래도 내가 뭐 공대를 나왔는데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떤 건축에 좀 약간 그 실무에 접했던 분들은요, 시설개론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조금 공부하실 분들은 어떤 숫자가 나오고 어떤 숫자가 나오고 어떤 숫자가 나오고 그걸 이미 알고 계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를 암기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이 어떤 공학이라는 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숫자가 나오면 그 나온 배경이 있는 거죠. 그 배경을 조금만 설명하면 아주 쉽게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왜 자꾸 이 시설개론은 첫 번째 나오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암기보다는 이해하라고 하냐면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배경, 그 숫자가 나오는 배경을 알고 가시면요. 아주 쉬워지거든요. 자, 뭐 흔히 얘기해서 뭐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야. 뭐 그건 뭐 어떤 배경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거야.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이해보다는 그 이치죠. 사실 그 이치를 분명히 이 시설개론에서는 그 이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쉽게 해서요, 제가 왜 자꾸 암기하지 말라고 하냐면 혹시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혹시 주변에 있는 여러분 전화번호를 몇 개나 외울까요? 10개? 20개? 30개? 사실 제가 주변을 여러분 쫙 봐도 이렇게 20개, 30개 외우시는 분 거의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물론 계세요. 그렇지만요, 요즘은 그 우리 생활 습관이 핸드폰 번호 있죠? 핸드폰 초성 따거나 그래서 딱 하면 핸드폰에서 그냥 저절로 불러오기 때문에 굳이
전화번호를 암기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냥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습관이, 연습이 사실 좀 안 돼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암기하려고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그 숫자 한 며칠은 암기가 될 수도 있고요. 단 어떤 분들은 단 몇 분 정도는 암기가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자꾸 어떤 그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요, 암기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사실 암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요, 자꾸 나이를 먹다 보면 암기보다는 어떤 원리, 이치를 이해하는 데는 더 빨리 다가옵니다. 그것만 있으면요, 나중에 숫자는 저절로 따라와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저게 왜 저렇게 나왔는지 이해하려고 자꾸 돌아가세요. 숫자는 나중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따라서 되도록이면요, 암기하지 마세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세요. 자,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저는 강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강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떤 판서도 하면서 그걸 그림으로 자꾸 그려드려요. 여러분, 시설계로는 건축은요, 실체가 있죠. 실물이 있잖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가 있을 거고, 기둥이 있을 거고, 보가 있을 거고, 바닥판, 즉 슬라브가 있을 거예요. 이게 기본 뼈대를 이루고 있죠. 이건 다 똑같아요. 그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쉽게 이해해줘요. 자, 그것을 제가 말로는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걸 자꾸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노트 필기예요. 방금 얘기했죠. 암기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거의 지금 1년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학습 과정을 또 제가 반복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꾸 이것을 눈으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금방 잃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암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려면 그럼 도대체 노트를 꼭 필기를 합니다. 민법, 회계, 시설계로마다 여러분 강의하는 그 강사마다 전부 그 강사하는 강의하는 그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반드시 하라고 합니다. 흔히 이것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서브 노트를 만들으라고 얘기도 해요. 결론 노트 필기가 꼭 필요합니다. 자, 노트 필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노트 필기를 하다 보면 또 뭐가 좋아지냐면 여러분 이해하는데 기본이 돼요. 이해의 기본이 돼요. 무슨 이해하는데 기본이 돼요? 여러분 그림이라는 건요, 내가 뭔지는 모르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요. 왜? 제가 그리라고 하거든요. 꼭 노트 필기는 하시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림이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림도 너무 많고 필기도 너무 많아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하세요. 처음에는 저 잘 됩니까? 뭔지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어느 순간 되면요, 내가 왜 이걸 그렸는지 나중에 이해를 해요. 여러분 시험 보기 전까지 제가 무조건 판서와 그 그림을 반복적으로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반복 이상 좋은 거 없어요. 자, 반복적으로 하고 또 내가 나름대로 내가 혼자 쉽게 공부할 수 있고 더 빠르게 공부하려면 반드시 이 노트 필기가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노트 필기가 꼭 필요해요. 이거 제발 노트 필기인데요. 여러분 노트라는 건 뭔지 아시죠? 노트 필기 하라니까 여러분 막 기본서 책에다 막 옆에다 쓰는데 그건 여러분 노트 필기가 아니라 메모지예요. 메모예요. 메모. 여러분 메모하고 노트 필기는 달라요. 제발 책에다 하지 마시고
별도의 노트를 준비하셔서 반드시 거기에다 기록하십시오. 아셨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노트하고 기본수하고는 달라야 하셨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여러분들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발 노트를 별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틈틈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틈틈이 하라는 얘기는요, 이게 뭐 하라는 얘기냐면 자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틈틈이 하라는 얘기는 또 어떻게 또 얘기가 되냐면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1시간, 2시간을 내가 내서 자,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 일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요, 자주 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조그마한 시간을 내서 내가 만들어야 돼요. 아셨죠? 틈틈이 하라는 얘기는요, 짧은 시간에 여러 번 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시간도 없는데요. 근데요, 사실 그런 시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출퇴근하는 그 시간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자, 수도권에 살거나 뭐 서울 경기 지방에 살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전철이나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그럴 시간이 보통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걸릴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시간을, 자, 우리 에듀윌에서는 잘 돼 있는 게 여러분, 자,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모바일로 여러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 동안은요, 그 기간 동안은 여러분 그 데이터를 좀 많은 걸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주 보세요. 틈틈이 보세요. 시설계는 좋은 점이 뭐냐면 앞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1강이 끝나고 나면 2강, 3강은 물론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연결이 안 된 것도 많아요. 내가 모르는 것만 갖다 쭉 뽑아낼 수가 있어요. 제발 앞에서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 앞에 내가 못 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내가 철근 콘크리트 듣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부터 들으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자꾸 들으세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다음에 내가 보기 어려우면 귀라도 자꾸 들으십시오. 그게 들려요. 처음엔 안 될 것 같아도. 그래서 이렇게 자주 틈틈이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30분씩만 여러분 활용한다면 그게 시험 보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거죠. 그 시간을 괜히 쓸데없이 핸드폰에 가지고 뭐 오늘은 누가 뭐 했네, 그거 볼 시간이 아니에요. 제발 있는 거 활용하십시오. 아셨죠? 제발. 이렇게 틈틈이 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특히 집에 가시면 여러분, 내가 오늘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해야지. 근데 집에 가서 뭐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씻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했던 그 피곤함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책상에서 불과 10분, 20분 안에 여러분 분명히 꾸벅꾸벅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냥 활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출퇴근할 때 어차피 여러분 그 시간을 활용을 하십시오. 아셨죠? 그 다음에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해야지. 절대 여러분들한테 그 시간이 안 주어지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시간은 별도의 시간이라고, 보너스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평상시에 해 주십시오. 아셨죠? 네. 틈틈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여러 번 하라는 얘기죠. 결론은 여러분 틈틈이 하라는 얘기와 여러 번 하라는 얘기가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 잃어버려요, 자꾸.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나이 먹으면 더 빨리 잃어버린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주변에 내가 신경 써야 될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습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어려운 건 기피하려는 사람이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는 자꾸 이거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주 보려면요, 틈틈이 학습하는, 틈틈이. 이 두 개가 굉장히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상당히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짧은 시간에 하고 싶으면 여러분 전체 동영상을 들을 수도 있지만 어때요? 노트 필기 가지고 내가 빨리빨리 훑어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공부할 때 연습장 펴놓고 볼펜을 막 적으면서 그게 공부는 다는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자꾸 읽어보고 이것도 여러분 상당한 학습력과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또 더 좋은 건 여러분 짧은 시간에 빨리 맞출 수 있는 거죠. 제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시설개론은요, 우리가 특별한 거 없어요.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자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그러기 위해서 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림을 자꾸 보면서 아, 이 그림이 무슨 뜻이고 이 그림이 뭐 하는 공사 방법이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자꾸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굳이 암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과정들이 사실 시설개론하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